양강구도를 구성하고 있는 대선 후보의 부인, 아들, 제가 없어져서 남편이 남편답게만 평가받을 수 있다면 아들은 상습 도박에 성매매 업소 출입, 성탄절 됐다고 나와서 춤추고 저렇게 요란을 떨 때냐? 가족 리스크, 이게 블랙홀이 되고 있다. 정책은 실종됐다. 바보야. 문제는 과거의 행적이 아니라 지금의 태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큰아들, 그 집에 아들이 둘입니다. 근데 그중에 큰아들이 상습적인 도박범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그것을 이재명 후보가 사실이 맞다 이러면서 사과를 하는 입장문을 방금 전에 내놨습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큰아들 29살이라고 하네요. 조선닷컴에서는 이모 씨 했는데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 다 이름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동호, 호자 돌림입니다. 아이들이. 근데 아무튼 이 이동호, 이 아이가 이제 상습적인 도박을 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자기 이야기를 쭉 적은 겁니다. 그 적어놓은 글이 200개가 넘는데요. 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 지금 저희가 아들로 추정되는 그랬는데 추정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로 확인된 닉네임 이기고 싶다 5글자. 이기고 싶다. 이 아이 이름은 이동호. 이 아이가 이제 포커 커뮤니티 온라인 사이트에 글을 올려놨습니다. 난 포커 플레이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까보니 도박꾼에 지나치지 저건 문법에 틀린 말입니다. 지나지 않았던 것 같아. 처음 시작은 2주 정도의 굿런으로 플러스 550 정도로 땄어. 550만 원 정도 땄다 그런 뜻이죠. 하지도 않던 토토 사이트에서 파워볼 홀짝, 저건 게임 방식을 말합니다. 파워볼 홀짝이라는 건데요. 마이너스 500을 찍었어. 이것은 500만 원을 잃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상당수는 불법 도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용인되는 도박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이 아이는 저렇게 온라인의 도박 사이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서울 시내 곳곳에 있는 도박장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그것도 본인 입으로 다 얘기를 해놨어요. 인스타그램에다가 그 이메일 계정 앞에 열쇠 글자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언론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게 이재명 큰아들인 것 같다. 이제 그랬는데 이재명 후보가 오늘 아침에 그 사람이 내 큰놈 맞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려면 이른바 포커머니라는 것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구입을 신청하는 글도 100건이 넘게 이제 여기다가 자기가 다 써놨어요. 그다음에 이 아이가 돌아다니는 도박장이 본인이 말했는데 압구정동, 건대앞, 왕십리, 신림동, 분당 이렇게 5군데 도박장을 직접 돌아다녔다고 다 본인이 써놨습니다. 법조인들은 이것은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냥 사과하고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고 싶다라는 닉네임을 쓰는 이 아이는 2019년 7월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인턴 4개월 차인데 지각을 했다. 지랄을 하면은 그냥 이번 달까지 한다고 하고 때려치워야겠다. 이 아이가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고려대 출신 맞은 건지, 고려대 동문들이 얼굴이 뜨거울 정도의 그런 용언을 해요. 지랄을 하면은 자기 그 뭐 부장님이나 차장님이 자기를 혼내면 당장 때려치우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도박을 했다는 것도 참 기가 막힌데, 이 아이가 이 도박 사이트에 댓글 형식으로 올려놓은 글을 보면은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아 그래? 지각을 해갖고 그 부서의 책임자가 불러서, 아니 자네 인턴이 지각을 하면 어떡하나? 그거를 지랄한다라고 표현을 한 것도 그렇고, 그렇게 만약 나를 혼내키기만 해봐 당장 때려치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 그걸 또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것. 그 당시에 아버지가 경기도 지사입니다. 아버지 백 믿고 그랬을까요? 아, 우리 아버지가 경기도 지사니까 내가 이딴 회사 안 나와도 돼,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을까요? 근데 사이버 고연전 대표로 나가는데 쪽팔리지만 재미있긴 하다, 뭐 이런 글도 올려놔서 이제 기자들이 다 확인을 해보니까 사이버 연고전 고연전이 있답니다. 여기에 고려대학교 대표로 게임 스타크래프트에 출전을 했다고 그래요. 스타크래프트 아십니까? 저도 직접 해보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하도 그 게임 많이 해서 저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울트라 빅 히트를 친 게임 중에 하나죠, 스타크래프트. 이제 그게 이 게임 플레이어 게이머들이 공식적으로 대회를 열어서 막 경기를 치르기도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해보신 분보다 안 해보신 분이 더 많을 것 같기는 합니다. 뭐 게임 머니, 칩이라고 합니다. 온라인에서도 이런 카지노에서 쓰는 용어하고 비슷하게 쓰는 말들이 많은데, 거기서도 이제 사이트에서 팔고 사는 이 게임 머니를 칩이라고 그러는데, 현금으로 계산하면은 1,400만 원 정도 뭐 그런 액수가 오가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칩을 뭐 500개를 사겠다, 이제 이런 거래를 제안하기도 했고, 또 그런 거래가 마치면 거기다가 완료라는 의미에서 완자를 써놓기도 했고, 서울 신촌에 있는 불법 도박장을 다녀왔다느니, 경기도 분당에 있는 도박장을 갔다 왔다느니, 이제 이렇게 열흘간에 걸쳐서 자기가 그 도박장을 순례한 것을 시리즈로 엮어서 그걸 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기본 시리즈, 아들은 도박장 시리즈. 참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금세 그런 말이 떠오릅니다. 아무튼 시리즈, 아들은 도박장 순례 시리즈, 이걸 써놓은 겁니다. 매번 가는 곳이 바뀐다. 압구정, 건대앞, 왕십리, 신림동, 분당 같은 곳을 자주 가면 긴장감이 사라져서 루스해지고 느슨해진다, 그런 말이겠죠. 내 엣지가 사라진다, 날카로움이 사라진다, 그런 뜻이랍니다. 이제 그러면서 536만 원을 땄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금액 제한이 없는 불법 파워볼 홀짝 게임에서 500만 원을 잃었다. 그러면서 뭐 일말의 양심이 있었는지 자각 증세가 있었는지 본인 스스로 한 얘기입니다. 나는 도박 중독자야, 도박꾼이야. 또 기가 막힌 거는 이런 글도 다 띄워놨어요. 회사에서 여유 있을 때, 이건 아마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때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여유 있을 때 온라인으로 도박을 하려고 했는데 상사랑 대화를 하다가, 아마 차장님 또는 부장님 대화를 하다가 모니터 화면에 온라인 도박 팝업창이 떠서 서로 당황했다. 이제 이런 집안에서는 뭐 아이들이 야동 사이트 보다가 엄마가 벌컥 문 열고 들어가면 아이가 그냥 얼굴이 빨개지면서 당황하고 뭐 이런 일이 왕왕 있죠. 근데 이 이재명 후보의 큰아들 되는 이 사람은 회사에서 상사가 이제 자리로 온 모양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뻥 하고 컴퓨터 화면 켜지는 소리가 납니다. 쳐다봤더니 이 도박장 사이트가 탁 팝업창으로 이렇게 퍽 튀기듯이 뛰어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도
당황했고 상사도 당황했다는데 상사가 당황했겠습니까? 상사는 으르렁했겠죠. 이놈의 자식이 일배우로 왔다는 인턴 놈이 말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서로 당황했다 그러는데 상사도 당황했을라나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경기도 지사님인데 이거 어떡하지? 도박 사이트 있다는 거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렇게 당황했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이제 기자가 이 아이한테, 이동호라는 아이한테 사실 확인을 이제 하기 위해서 해명을 요청한다 그랬더니 아버지나 캠프에 연락하는 게 좋겠다 그랬답니다. 나이가 29인데 자기 결정권이 이만큼도 없다는 뜻인지 그런 것도 참 궁금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이 보통 상식적인 사람으로서는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버지한테 연락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선거대책위원회 캠프에 연락하라. 아니 너 도박한 거 사실이냐고 물었는데 왜 아버지를 들먹이고 선거대책위원회를 얘기하냐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너 29살이잖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나왔다며. 그리고 회사 다닌다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러니까 이제 저 댓글들을 보면은 12월 4일 날 이재명 후보가 전라북도 군산에 가서 했다는 말, 그 말이 이제 떠오르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때 이런 말을 했지요. 제가 출신이 비천합니다. 비천한 집안이라 주변을 뒤지면 더러운 게 많이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 말도 참 많은 이들에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천한 집안이라니. 비천한 집안이라니. 왜 조상 탓을 해? 왜 애꿎은 조상님들 탓을 하냐고. 너를 낳아주고 길러준 네 집안 우물에다가 침을 뱉어도 유분수지. 비천한 집안? 누가 비천했다고 그랬어? 이런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덜컥 나왔는데 그럼 아이도 아버지랑 똑같은 얘기 하나요? 네? 이 고려대 나온 이 아이도 저희 집안이 비천해서 제가 이 모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아무튼 이재명 후보가 오늘 아침에 빛의 속도로 사과를 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기자 앞에 나선 건 아니고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쿵 이제 간접적으로 한 거죠. 기자들 앞에 나서면은 또 질문이 쏟아지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 기자 앞에 카메라 앞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이재명 후보가 입장문으로 대신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 시비 걸 생각은 없습니다만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 애 잘못 키웠다. 언론 보도에 나온 카드게임 사이트에 가입해서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습니다. 아들이 일정 기간 유혹에 빠졌던 모양입니다. 아들도 자신이 한 행동을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 무척이나 괴로워합니다. 온당히 책임지는 자세가 그 괴로움을 더는 길이라고 잘 일러주었습니다. 제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해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박 치료 하겠다. 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융회사의 인턴으로 근무를 하고 그 당시에 도박을 했는데 도박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했는지 수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조인들이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불법 도박장을 출입했거나 불법 도박 사이트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단위의 돈이 오갔다면 그리고 그것이 확실한 증거로 남아 있다면 이건 사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되고 처벌을 해야 되는 일이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도 그런 말을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이재명 큰아들 상습 도박, 그렇지 성매매 의혹까지, 여기저기 똥 싸는 강아지 한 곳에만 싸고 다니지 않는다. 여기서 싼 강아지는 저쪽에 가서도 반드시 싸놓는다. 뭐 이런 댓글 올리신 시청자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변이 너저분한 사람은 곳곳에 뭔가를 흘리고 다닌다. 뭐 그런 뜻 같아요. 오늘 아침 신문 펼치기가 겁이 났습니다. 뭐 가족 리스크. 이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대선 후보, 양강 구도를 구성하고 있는 대선 후보의 부인, 뭐 아들 이런 얘기가 와그라고 하니까 신문들이 옳다구나, 양쪽을 한꺼번에 비판할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 리스크 묶는 겁니다. 여야를 함께 묶으니까 이제 부담감 없이 어떤 중립의 위치에서 양쪽을 다 비판한다, 그런 느낌으로 그냥 막 쓰는데, 가족 리스크. 그 전에는 부인 리스크, 아들 리스크였다면 이제 가족 리스크 이래가지고 이게 블랙홀이 되고 있다. 정책은 실종됐다. 어제도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책 검증으로 선거를 치를 것이냐, 신상털기로 치를 것이냐, 매번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신문들도 사실은 할 얘기 없습니다. 왜? 독자들 핑계를 대고 시청자 핑계를 대고 흥밋거리로 치우치는 그런 기사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신상털기, 정책 검증은 저 이 구석탱이에 하투장만하게 기사 쓰고, 그다음에 신상털기 기사는 그냥 1면, 2면, 3면, 4면, 5면 막 이렇게 쭉 펼쳐가지고 쓰고, 그런 보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흥밋거리에 또 유권자들 눈길이 많이 쏠리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가족 리스크가 블랙홀이 되고 있다. 다른 이슈를 다 집어삼켜버린다.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수신, 자기의 몸을 닫고 제가 집안을 건사하고,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대선의 최대 이슈가 돼버리고 말았다. 집안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를 경영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거지요. 그다음에 어떤 신문은 사과 릴레이다. 어제는 야당 후보가, 오늘은 여당 후보가 뭐 하루에도 3번 사과를 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뭐 릴레이 하듯이 사과하는 그런 대선을 본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아들 상습 도박범, 도박꾼이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도박만 하는 사람이 술은 안 마실까, 도박만 하는 사람이 여자 문제는 깨끗할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동호 29살 유사성행위. 제가 뭐 구체적으로 묘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죠? 유사성행위라고 하는 것. 이거를 그 일부 마사지 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건전하게 마사지 영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일부 마사지 업소에서 그 성매매 여성들 비슷한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동호, 이 사람이 분당에 있는 마사지 업소를 갔다고 그래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그 이재명 후보 집이 분당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분당에 대해서는 빠삭한 모양이지요. 저희 11시 김구할 쇼 제작진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분당에 있는 마사지 업소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 말이죠. 이재명 후보 아들이 정자 스파 XX 가지 마라 CX 욕설을 막 퍼부어놓은 겁니다. CX 내상 입었다. 참 저는 이런 말 처음 듣는데요. 내상 입었다 이런 것이 이제 허파나 뭐 위, 그다음에 대장, 소장, 뭐 간 이런 장기가 상처를 받았다.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기에서 쓰는 이제 저쪽 마사지 업소에 많이 다니는 사람들끼리 쓰는 말인데 내상 입었다는 것은 돈을 지불한 만큼 서비스를 못 받았을 때 내상 입는다고 한답니다. 2020년 3월 16일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에 쓴 글이다. 닉네임은 이기고 싶다. 정자 스파 XX 가지 마라. 성남시 분당구의 정자동뿐만이 아니고 마사지 업소를 검색을 하면은 67곳이 나옵니다. 그중에 스파라는 말이 들어간 곳도 뭐 서너 군데 나오더군요. 건전하게 정상적인 그런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이제 뭐 도매금으로 이제 뭔가 타격을 받을 위험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재명 후보의 아들내미 이동호 이 사람은 이제 거기에 갔다 와서 또 후기를 남기는 겁니다. 그 정신세계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저는 안 됩니다만 뭐 자랑하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런 업소를 고발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래서 이제 거기 이 취재를 해보면은 거기에 뭐 호텔식 힐링 테라피다. 호텔에 있는 마사지 업소는 대개 이렇게 좀 뭐 성매매까지는 안 하는 매우 건전하고 뭐 그런 업소가 많으니까 호텔식 힐링 테라피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개인 샤워실도 있다. 전원이 한국인 여 힐러다. 그러니까 뭐 조선족이나 또는 아시아 어디에서 온 그런 여성들이 아니라 한국 여성들이 한다. 수면실도 완비돼 있다. 그런데 A 코스는 50분에 11만 원, B 코스는 80분에 14만 원.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 뭐 여기서 말하는 B 코스가 바로 유사 성행위를 하는 그런 코스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현재는 없는 번호 이옵니다 이렇게 안내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댓글들을 보면은 이름과 다르게 정말 아름다우신 분들이 많아요. 다음에 같이 가실 파티원 모집합니다. 테라피스트님들이 역시 분당이라 그런가? 허허. 아름다운 힐러님 덕분에 힐링 오지게 했고요. 관리사분 너무 몸매도 좋고 이쁘셔서 완전히 반했고 마사지 받을 때 더 반했습니다. 이런 댓글을 보면은 여기가 상당히 수상쩍은 곳이었던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어제 이제 이 청년이 상습 도박꾼이었다. 제가 어제 방송 중에 이 아이가 이렇게 했더니 또 어떤 시청자분께서는 김구할 너 왜 그러냐? 왜 자꾸 아이라고 그래서 아이가 철없이 저지른 짓 용서해 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을 하시는 분이 있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 저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얘기할 때는 중장년들이 결혼 안 한 집에 있는 자식들은 다 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집 아이는 혼사 언제 할티요?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때 그런 의미로 썼던 겁니다. 네. 양해해 주십시오. 뭐 아이라고 그래서 제가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이런 의미로 쓴 말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장가 안 간 놈 아직 그런 옆집에 장가 안 간 놈 그 집 아이는 아직도 뭐 30 넘었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제 도박꾼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났는데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자서전에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있다. 그러니까 이동호라는 이 29살 청년의 할아버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돈이 생길 때마다 밤에 몰래 모여 화투장을 쪼개고 결국 도박 습벽이 들어 집문서 땅문서 잡히다 보니 뭐 그런 얘기가 있답니다. 그 이제 자서전을 웹으로 쓰는데요. 웹 자서전 에피소드 1 이토록 오지에서 한 마리 담비처럼 이제 그런 제목으로 썼다고 그래요. 그 구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향을 떠난 건 초등학교 졸업식 직후 1976년 2월 26일인가였다. 3년 앞서 성남으로 떠난 아버지를 따라온 식구가 여기 띄어쓰기가 잘못됐군요. 아버지를 따라 온 식구가 상경을 했다. 고향을 떠난 데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지통마을 그 오지에도 한때 도리지꽃땡이 대대적으로 유행했다. 맞다. 20장의 동양화로 하는 그 놀이 아버지도 마을 주민과 어울리며 잠시 심취했고 덕분에 그나마 있던 조그만 밭대기마저 날려버렸다. 아버지의 상경에는 그런 배경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시청자분들 많은 댓글에도 그러니까 뭐 부전자전이라느니 뭐 격세유전이라느니 그런 말도 하는데요. 저는 그런데 그런 댓글에는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잘못한 건 이 아이가 잘못한 것이지요. 예전에 어르신 마을에서 화투장 만지셨다. 그거를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과장돼서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뭐 거기까지 이렇게 엮을 필요는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재명 후보가 어제 사과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 대목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들이 일정 기간 유혹에 빠졌던 모양이다. 이런 말투가요. 책임을 다른 곳으로 떠넘기는 말투입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이는 말이야 원래 빤듯했던 애야. 우리 아이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애는 똑바르고 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근데 애가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유혹에 빠진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도 다 그따위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당신네 아들이 유혹에 빠졌어? 그럼 당신 아들을 유혹한 사람은 누구야? 그 사람이 나쁜 놈이네. 당신 아들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당신 아들을 유혹한 그놈이 누구야? 이런 프레임을 머릿속에 심어주는 겁니다. 암암리에. 내 아들은 유혹에 빠졌다. 내 아들이 앞장서서 돌아다니면서 친구들 유혹했던 그런 나쁜 놈이 아니었고 주변에 누군가가 유혹하는 나쁜 놈들이 있었던 모양이야. 그런 식으로 국민들 눈을 가리고 귀를 왜곡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좀 크게 보시면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동호가 친구들한테 그랬답니다. 돈 따서 너도 사 먹어라. 저희 제작진은 참 점잖으셔가지고 여기도 목적어를 빼놨어요. 이게 여자를 사 먹어라 그런 뜻이랍니다. 성매매 암시한 글 잇따라 나왔다. 요거는 조선일보 제목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제작진들 제목이 아니고요. 네. 그 내용 조금만 옮겨드릴까요? 이동호 씨가 유흥 다녀왔다. 이재명 후보의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술 처먹고 위닝한 돈으로 위닝 이겼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도박에서 돈을 땄다 이런 겁니다. 술 처먹고 위닝한 돈으로 6 바이인. 이 바이인이라는 말은 도박 참가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참가할 수 있는 6 바이인. 어찌 유흥을 하고 왔다. 친구도 사줬다. 뭘 사줬다? 그 뭐야? 뭘 사줬다는 거야? 호떡을 사줬다는 거야? 아닙니다. 니들 또 위닝해서 여자 사 먹어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니들 또 도박해서 돈 따가지고 여자 성매매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조선일보 취재로 이제 나왔는데 6바이인이면요 적게는 12만 원 정도, 많게는 30만 원 정도랍니다. 그러면은 30만 원으로 잡아치면은 아마 거기 B 코스 그 분당에 있다는 그 마사지 업소가 B 코스가 그게 유사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코스인데 그게 14만 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친구까지 한 명 데려가서 둘이서 그 유사 성 매매를 했다고 그러면은 14만 원, 13만 원, 28만 원 되지요. 그러니까 액수도 딱 얼추 맞아 떨어집니다. 친구들한테 도박 권유했죠. 성매매 권유했죠. 이게 실체인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자기 아들이 유혹에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이 유혹했네 그래요. 아들이 친구들 데리고 가서 안 그렇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 사과한 거 보면은 자기 아들은 뭐 꽤 괜찮은 아들이었는데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됐다. 유혹에 빠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그런데 아들이 정작 SNS에 올려놓은 글을 보니 아들이 돈 따가지고 친구 데리고 가서 성매매 했네요. 돈을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OP나 갈까요? XX 한 지도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OP나 갈까요? 이것은 오피스텔 성매매를 가리키는 은어입니다. OP나 갈까? 에휴, 뭐 거기까지 하죠. 네. 근데 또 하나 밝혀진 게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장남 이 동호에게 5천만 원을 증여를 했다. 여기 대해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국민의힘 허정환 중앙선대위 상근 부대변인 어제 논평을 냈는데요. 불법 도박에 빠진 아들에게 거액을 물려준 이재명판 아빠 찬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후보는 합법적으로 증여한 것이다.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큰아들에게 5천만 원을 준 건 맞다. 팩트로서 그 자체는 맞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5천만 원 어디다 썼을까요? 집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자동차 샀을까요? 그런데 이 아들 자동차 샀으면 SNS에다가 아빠가 돈 줘서 차 하나 뽑았어 썼음직한데 그런 흔적이 안 보이는 걸로 봐서 이 5천만 원 어디 썼을까요? 도박한 걸까요? 아니면 분당에 있다는 마사지 업소에 가서 쓴 걸까요? 궁금해집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하는 일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일을 보면은 이런 위기에 대처할 때 국민의힘보다 노련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김남국 의원이요 한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택시기사가 강남에서 손님을 한 명 태웠는데 그 손님이 윤석열 후보 캠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손님이 사과는 오늘 하고 이재명의 아들 문제를 터뜨려서 이 사건 그러니까 김건희 씨 의혹을 충분히 덮고 한 방에 버릴 수 있어. 택시 운전수가 택시를 하고 가는데 뒤에 탄 손님이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이 말을 하기를 오늘 중에 이재명 후보의 아들을 터뜨리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덮고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그러니까 택시 운전수의 말을 빌어서 이거는 야당이 산 기획이다. 이재명 후보 뭐 도박하고 성매매하고 이거는 야당의 기획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얼핏 들어도 얼토당토 않지요. 택시 운전수를 인용을 하는 걸로 봐서 그랬는데 박광온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린 공감TV에서 후보의 아들 문제에 모 언론이 개입해 공작했다는 주장을 폈다. 여기서 모 언론은 조선일보 말합니다. 조선일보가 윤재명 후보 아들이 도박을 했다는 거 특종 보도했거든요.
이러한 공작설은 우리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나 우리 당 의원들이 직접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괜히 공작이다, 기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좋다라는 걸 브레이크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하나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거 보여주시겠어요? 저런 겁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그 검은색 안경을 쓰고 마이크 붙잡고 뭐 랩을 하고 있는 어느 새부터 크리스마스는 안 멋져 이렇게 하고 있는 저 사람이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다음에 바른 쪽에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 김혜경 씨 이렇게 부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명 씨와 혜경 씨의 크리스마스 캐럴 이렇게 되어 있는 저 영상을 찍어서 공개를 했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김정화 전 민생당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부부가 웃으면서 춤출 때인가? 측근은 극단적인 선택을 스스로 했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 그다음에 아들은 상습 도박에 성매매업소 출입 이런 것들이 밝혀진 이 마당에 지금 부부가 성탄절 됐다고 나와서 춤추고 저렇게 요란을 떨 때냐? 희낙낙 끼리끼리 부창부수 꼴불견도 이런 꼴불견이 없다. 수백 명이 코로나로 사망하고 엄동설한 소상공인의 신음소리가 깊어가는 시국에 부부가 웃으면서 춤출 때인가? 수호지심을 챙겨라. 축근의 죽음 아들 도박은 또 어떤가? 적당히 좀 하시라. 갈 때까지 간 천박의 극치다. 멈출 때가 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저 캐롤송 이재명 후보 부부가 부르는 거 저도 봤습니다. 그게 이제 그 김영희라고 그 뭐 몰래카메라 느낌표 나는 가수다 뭐 이런 거를 연출했던 PD입니다. 유명한 PD죠. 그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캠프에 영입이 됐죠. 이제 김영희 PD가 그 만든 겁니다. 소통본부 센터장을 맡고 있는데 조회수가 100만 뷰는 당연히 넘을 것 같다. 당연히 넘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봤습니다. 23만 뷰, 23만. 네. 지금 저 하단부에 나와 있죠. 232K, K는 100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23만 2천. 그러니까 저 캐롤송 부부가 나와서 상당히 공들여 만든 것 같더라고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저거 찍는데 아마 몇 시간 이상 걸렸을 것 같은 그런 영상인데요. 그렇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 저 캐롤송 부부는 희희낙낙하면서 저렇게 찍었지만 그러나 강성 지지자들 말고는 거의 눈길도 주지 않은 결과 같다. 그래서 김영희 PD는 뭐 100만 뷰는 충분히 당연히 넘을 것 같다 했지만 100만 뷰 당연히 넘을 것 같다 했지만 그것의 5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여당 쪽에서 야당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물어뜯게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그런 양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표에 이재명의 표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분명치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그 윤석열 후보의 가장 약점이라고 파악을 했는지 아무튼 뭐 이런 선수 저런 선수 총 걸기를 하다시피 김건희 물어뜯기 지금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맨 앞장서 있는 사람이 추미애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 추미애의 이거는 이제 줄리 의혹 제기입니다.
그 유튜브 공간에 열린 공감 TV라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그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그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이었다. 이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초등학교 태권도협회 회장이라는 그 남자, 네 여기 있군요. 여기 사진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요 남성, 이 남성이 이제 1997년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1997년이면 24년 전쯤 되는군요. 24년 전에 이 남성 초등학교 태권도협회 회장이라는 이 남성이 이제 서울 역삼동에 있는 라마다 르네상스 그 호텔에 6층에 갔답니다. 6층. 원래 나이트클럽은 지하에 있는데 6층에 갔답니다. 이제 6층에 갔는데 그때 삼부토건 회장이 조남욱이라는 분이에요. 서울 법대 나왔고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근데 이 조남욱 회장한테서 줄리를 소개받았는데 그 이제 6층도 연회장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소개받은 줄리가 확인해 보니 김건희 씨다 라고 열린공감 TV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열린공감 TV가 이거는 실명으로 최초로 제보를 하는 것이다. 자기 이름 까고. 이제 지금 이런 일이 사단이 하나 불거진 겁니다. 이름이 안혜욱이라는 사람이네요. 방금 보여드린 이 사람 이름이 안혜욱. 네. 실명을 했다 이거죠. 대한초등학교 태권도협회 회장.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자 저런 그 유튜브 내용을 오마이뉴스가 인용을 보도했고 그다음에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이 기사를 공유를 하면서 거기다가 이런 말을 해놨어요. 줄리에 대한 해명, 줄리 할 시간이 없었다. 그런데 주얼리에 대하여는 주얼리는 뭐 보석 그런 뜻이죠. 왜 이런 말을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커튼 뒤에 숨어도 줄리 시절의 목격자가 나타났네요. 그러니까 추미애 씨는 그 열린공감 TV의 뉴스가 사실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법무장관을 바로 얼마 전에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에 무게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일단은 객관적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 추미애 전 장관이 줄리가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아무리 커튼 뒤로 숨으려고 해도 이렇게 목격자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열린공감 TV의 그 유튜브 방송을 거의 사실로 확인하는 듯한 얘기를 전 법무장관이 해버린 겁니다. 이제 그러자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 부대변인 최지현 대변인이 이렇게 정색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열린공감TV 방송은 가짜뉴스다. 이런 가짜뉴스에 편승하여 보도를 한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공개적으로 글을 올린 민주당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열린공감TV는 제보자라는 저 안모 씨 말이죠. 안 회장. 제보자라는 사람을 내세워 1997년 5월경 줄리라는 예명을 쓰는 김건희 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방송 자체로 말이 안 된다. 방송에는 김건희 씨를 무슨 대학의 시간 강사로 소개받았다고 하는데 1997년에는 김건희 씨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다. 김건희 씨가 라마다 르네상스 회장을 처음 알게 된 시점은 훨씬 뒤여서 1997년경은 서로 알지도 못하던 때였다.
열린공감TV는 시기가 맞지 않자 4년 전인 1997년경 미리 시간 강사가 되기로 내정돼 있었기 때문에 시간 강사로 소개한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해석까지 덧붙였다. 단연코 김건희 씨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수석 부대변인이 이제 정색을 하고 법적 조치를,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제 그러고 나섰습니다. 끔찍한 인격 살인과 허위 사실 유포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김건희 씨는 사실은 이제 그런 뭐 얼굴에 관한 얘기라든지 성형, 뭐 옛날에 술집에서 여종업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거보다는 사뭇 심각한,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런 얘기가 하나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 김건희 씨가 2007년도에 수원여자대학교에 이제 초빙 교수의 응모를 합니다. 초빙 교수라고 그래서 말이 초빙 교수, 뭐 겸임 교수,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콕 찍어서 누구 하나를 이 XXC 땡땡땡씨 우리 집에, 우리 대학교에 와서 교수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아마 거의 90% 이상은 응모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이제 신청한 사람들을 공모를 해갖고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심사를 해서 이제 한 사람이 결정이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 2007년도에 영상광고과에서 아마 초빙 교수를 한 사람, 실무 경험이 있는 초빙 교수를 한 사람을 뽑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김건희 씨가 이제 응모를 한 겁니다. 수원여자대학교에서도 내가 교수를 한번 하고 싶다. 그런데 그때 냈던 경력서가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거기에 네 가지 상당히 심각한 의혹 제기가 가능한 네 가지 문제점이 거기에 있다고 오늘 아침 YTN이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한국게임산업협회에 기획팀에 기획 이사를 했습니다. 3년 동안 2002년부터 2002년, 2003년, 2004년 뭐 이렇게 3년 동안 내가 한국게임산업협회에 기획이사를 했습니다라고 이제 수원여자대학교 응모를 하면서 적었겠지요. YTN이 확인을 해보니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04년에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2년이 갑자기 유령 이사를 했다는 뜻처럼 돼버린 겁니다. 아니, 있지도 않은 단체에 유령 이사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YTN 기자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관계자가 우리 협회에는 기획이사라는 자리가 있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도대체 게임산업협회가 생기기 2년 전부터 거기 기획이사를 했다느니, 또는 뭐 지금 게임산업협회는 기획이사라는 자리가 있지도 않다고 그러는데 그런 자리가 있다 커니 뭐야 도대체. 이제 이런 의혹 제기가 하나. 두 번째 의혹 제기는 뭐냐면요, 당시에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영상광고학과의 교수니까 아마 이제 이런 쪽에 뭐 상을 받았다 그러면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울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써놨대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YTN이 가서 알아보니 대상은 고사하고 김건희 씨가 이름을 바꿨지 않습니까? 이름 바꾸기 전에 원래 이름 김명신, 이 김명신이란 이름으로 응모된 작품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건 매우 심각한 거짓말이 되는 것이지요. 대학 선생을 하겠다는 분이 거기 경력사항에 받지도 않은 상, 그것도 대상 그랑프리를 받았다고 적어냈다면
이건 매우 간큰 행동이 되는 겁니다. 뭐 장려상 이런 상이 아니고 대상. 사실은 좀 이런 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정말 그랬을까? 왜냐하면 그런 거는 대학 측에서 조회 금방만 해보면 금방 다 나올 텐데, 여기 홈페이지에 가면은 연도별로 대상 수상자들 이름도 다 나오고 그럴 텐데 뭐 그런 걸 잘못 썼을까 싶기는 한데, 아무튼 보도 내용이 그렇습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 그런데 기자가 가서 확인해 보니 김명신은 응모한 적도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특별상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세 번째 의혹제기가 그렇습니다. 특별상은 회사한테 주는 거랍니다. 근데 김건희 씨는 마치 개인이 받은 것처럼 적었다. 이거는 뭐 그 약간의 과장, 약간의 부풀리기.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소속돼 있는 회사가 상을 받았는데 그런 얘기는 쑥 빼고 그냥 본인이 받은 것처럼 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 일이 2번 있다. 팀이 뭐 했는데 또 혼자 받은 것처럼 했다. 이제 이런 의혹 제기인데, 근데 김건희 씨가 이 YTN하고 또 인터뷰를 30분 동안이나 했대요. 30분이면 굉장히 이제 길게 아마 유선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인터뷰 자체가 또 석연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대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찾아보니 응모 자체를 김건희 씨는 안 하셨던데 어떻게 이런 경력을 써 넣을 수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물었겠지요. 그랬더니 대답이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 그것도 죄라면 죄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돋보이고 싶은 욕심에서 내가 거짓말로 적어놨다. 대학 교수의 그 자리에 응모를 하면서 그 경력서를 쓸 때 돋보이고 싶어서 받지도 않은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대상을 받았다고 적었다. 그것도 죄라면 죄인가요? 라고 했다는 건데요. 글쎄요. 보통 사람이라면 하기 힘든 대답을 한 게 아닌가. 기획이사,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있지도 않았다는 기획이사로 일한 건 맞느냐? 이제 그러자 게임산업협회와 같은 건물에서 내가 일을 했었다. 이 대답도 좀 석연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 관계자들하고 친하게 지냈다. 그리고 내가 그때 대학에 이렇게 강사로 나갔을 때 그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들을 내 강의에 특강 강사로 모시기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건데요. 그것하고 기획이사로 재직한 거는 엄연히 다르죠.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터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일이 터진 겁니다. 근데 허위 경력 사문서 위조, 이거는 징역 7년, 징역 5년 혹은 1,000만 원까지 이제 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죄 행위입니다. 근데 다만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뭐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인 건 아니고요. 지금 이래서 이 문제가 아주 크게 지금 불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을 받았다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그 부분, 이제 응모한 적도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최지연 대변인의 해명서에도 그 부분은 없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아침에 MBC 라디오에 가서 이렇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결혼하기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것을 감안해서 보면 될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부인의 처신을 놓고 결혼 이후에 제지하지 못했다면 윤석열 후보가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결혼하기 전의 일을 갖고 윤석열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요, 국민의힘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사실상 문제 아닌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거기는 메머드급 정말 내로라는 사람들이 거기 와글와글 지금 모여 있는데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 후보 배우자 실장 없습니까? 민주당 쪽은 있던데요. 그래서 김건희 씨가 언론과 접촉을 하게 될 경우에 YTN 기자가 전화 걸었을 경우에 그것을 받아야 되는지, 받으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지, 만약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명하든지 사과하든지 할 것인지, 아니면 그 기자의 의혹 제기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 어떤 방식으로 부인을 해야 되는지,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지요. 지금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후보의 배우자가 아무 기자의 전화나 다 째깍째깍 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하기 힘든 좀 얼토당토하는 답변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요. 걱정하시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 많으실 겁니다. 저쪽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 약점, 최대 약점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지휘자가 있는 것, 지휘자가 있기라도 하다는 듯이 이 총공세를 펼쳐서 물어뜯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 지금 몰려가 있고 뭐 도떼기 시장처럼 와글와글 하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그냥 뻥뻥 터져 나오는지, 그리고 그런 일이 터져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그 방식도 어설프기 짝이 없습니다. 논리적이고 하나하나 이렇게 저쪽에서 다시는 더 이상 뭐 일이 없도록 뒤집어 보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무색하도록 그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지요. 아침에 그 관훈클럽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관훈클럽에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된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허위 경력은 아니다. 다만 제 처가 결혼도 하기 전 오래된 일까지 뒤지느냐고 억울함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부적절하게 보여진다 라고 말을 했다는군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그 와이프가 뭐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라고 부분적으로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그렇게 오래된 일까지 뒤지느냐 라고 대답한 것은 부적절한 대답이었다. 제목도 그렇게 뽑혔네요. 네. 이런 일도 뒤지느냐고 한 건 부적절하다 라고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답니다. 김건희 씨가 13일 오후 오마이뉴스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줄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줄리를 안 했기 때문에 줄리가 아니라는 것이 100% 밝혀질 것입니다. 지금은 투명한 세상입니다. 제가 줄리였다면 다 삐져나옵니다. 술집에 웨이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대로 취재를 해주세요. 제가 줄리가 아니라는 것을 다 증명할 것입니다. 저는 줄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줄리를 했다는 그 시간에 정말 노력했고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진짜 간절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쉽게 안 살았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나쁘게 보지 말아 주십시오. 세상에 악마는 없습니다. 선입견을 갖지 말아 주세요. 저와 관련된 의혹들을 풀어줄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저를 비판하고 있는 분들은 과거에 다 저를 도와준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미움은 없습니다. 저를 비판하는 분들을 미워해야 하는데 미움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오늘 인터넷으로 저한테 제보를 해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요. 진짜 줄리가 따로 있다. 진짜 줄리가 따로 있다. 그러니까 당시 이 볼케이노라고 하는 그 나이트클럽, 그다음에 그 조남욱 회장이 있었다는 뭐 6층 연회장까지는 더 이제 이상 확인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거기에 줄리라는 이름을 쓰는 그 여성이 있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나다. 김건희가 아니고 나다라는 사람이 이제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 곧 이제 그 사람이 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로스앤젤레스에서 룸살롱을 한 적도 있고 지금은 하와이에 거주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1996년, 1997년 지금 이 안혜욱 회장이 줄리라는 이름을 쓰던 김건희, 당시 이름으로 김명신을 만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헛소리 하지 마라. 그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나다. 그때 내가 22살, 23살이었다. 그러니까 96년에 22살, 97년에 23살. 그래서 지금은 46살이다. 지금 확인해 보니 김건희 씨하고 내가 좀 닮은 데가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그들이 혼돈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곧 있을 것이라는 뭐 그런 말도 지금 들립니다. 어제 여러분께서는 김건희 씨의 그 사과 회견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어제 휴일이어서 집에서 보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사과 방송 뭐 직접 보셨을 수도 있고 나중에 뉴스 시간에 보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나 친구들 그리고 뭐 친지들하고 혹시 그 문제 얘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분위기가 대체 되게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특히 저희 시청자들의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아침까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일부에서는 좀 미흡한 것 같다, 뭐가 좀 빠져 있는 것 같다, 이런 반응이 좀 있는가 하면은 또 한쪽에서는 잘했다, 그만하면 할 만큼 한 것이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어제 김건희 씨는 이제 그 검은색 정장을 위아래로 입고 그다음에 하얀 셔츠를 입은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검은색 스카프를 두른 그런 모습이었고, 머리를 이제 길었던 모습이 지난번에 영상에 잡혔었다면 이번에는 그 머리를 단발 스타일로 바꿨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저 화면 2019년 7월 윤석열 후보 검찰총장 임명식 때 보였던 모습이고, 이제 가운데 있는 모습은 불과 며칠 전 서초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보였던 긴 머리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첫 공식 회견장에서 나왔을 때는 그 머리를 잘라서 단발 스타일로 한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앞머리를 이렇게 이마가 많이 보이도록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한 이제 그런 것도 변화라고 할 수가 있고, 보도에 따르면은 그동안 체중이 8kg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식사를 거의 하지를 못해서 이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무튼 그 회견 시작 끝에 거의 90도로 허리를 이렇게 굽혀서 인사를 하는 사죄의 그 모습을 최대한 갖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논란이 어떻게든 매듭을 짓지 않으면은 윤석열 후보 캠프의 핵심 현안이 바로 그거였기 때문에 다른 정책을 100번 1000번 발표해봤자 다 이 그 핵심 현안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버리는 바람에 뭔가 전달이 안 됐다 국민들께. 이제 그런데 어제 그 일을 일단락지었다. 그걸 수습하지 않으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뒷걸음질 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위기감 속에서 이제 김건희 씨 어제 사죄 회견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 회견문 7분 동안 아주 그 본인의 마음을 다 담는 듯한 그런 자세로 읽었는데요. 그 초안을 본인이 직접 작성을 다 했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을 했다는 거는 그 아이가 생겼는데 그만 그 아이가 중간에 그 아이를 잃고 말았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초안을 썼으면 어떻게 그런 얘기가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라고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이 분석을 했더군요. 그 김건희 씨는 주로 연설의 절반 정도를 회견의 절반 정도를 남편 윤석열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의 범위를 이 거대하게 벌리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직한 이야기. 그러니까 나라와 국가와 뭐 국민의힘과 정권 교체의 앞날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뭘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진정성이 좀 약할지 모르는데 그냥 자기의 인식 범위 안에 있는 그 얘기를 그냥 털어놓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세상을 보는 창문이 대부분은 남편인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봐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솔직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남편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몇몇 신문은 아니 남편 얘기만 하는 그런 감성파리가 무슨 쓸데가 있겠느냐. 그리고 특히 여당 쪽에서 몇몇 국회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비난을 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 똑같은 입으로 틀림없이 이 김건희 씨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정권 교체의 대의를 위해서 내가 말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걸 또 비판했을 틀림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김건희 씨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진정성과 솔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식 범위에 들어있는 그 얘기를 고스란히 드러내 보이는 것, 그것이 솔직함이요 진정성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러면 김건희 씨 속에는 가장 큰 부분이 뭐냐? 뭐 국민의힘 당일까요? 정권 교체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남편일 수 있는 겁니다. 그 남편 이야기를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한 것이 오히려 솔직한 모습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많은 카메라 앞에서 대통령 후보의 아내라고 절 소개할 줄은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일 겁니다. 1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장관과 뭐 정말 뭐 이틀이 멀다 하고 아주 초긴장 속에서 살아있는 권력과 백척간두에 서서 한 몸으로 온몸으로 투쟁을 싸움을 하고 벌이고 있던 그 시절이었지요. 그 시절에 1년 전에 제가 대한민국 제1야당 대통령 후보의 아내로서 이렇게 마이크와 카메라 앞에 서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 말 그대로 맞을 겁니다. 그 대목을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쯤에는 김건희 씨가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지금부터 1년 뒤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 1년 전에 지금의 김건희 씨를 상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김건희 씨는 1년 뒤를 어떻게 상상할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어제 회견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만약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면
그냥 그 대통령의 아내로서 그 소박한 모습으로 청와대 안살림을 꾸려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하는 그런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또 다른 인생을 꾸려가고 있을까요? 앞으로 1년 뒤 더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제 사실은 이런 대목이 저는 와 닿았습니다. 제가 없어져서 남편이 남편답게만 평가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안쓰럽기도 하고 이런 표현은 누가 만들어줄 수 없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정말 아이가 생기면 아이가 태어나면은 남편이 그 아이를 업고서 출근하겠다를 정도로 아이를 기다렸던 부부였는데 그 아이가 생긴 다음에 그 아이를 잃어버렸다. 이것도 개인이 직접 쓴 초고문이 아니면 쓸 수 없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차라리 없어져서 남편이 남편답게 평가받을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고 싶었다. 이런 말들이 참 절실하고 절박하게 저한테는 들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사태를 지나오면서 11시 김구할 쇼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그랬다면서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 말이 너무너무 선거 슬로건으로서는 최고였다. 이제 그런 평가를 받았고 그러한 평가를 받은 뭐 그 이후인 것 때문인가요? 아무튼 많은 나라에서 이런저런 선거 때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게 되풀이해서 사용이 됐었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윤석열 후보 부부, 윤석열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이런 말을 씀직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과거의 행적이 아니라 지금의 태도야. 이런 말.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10여일 전에 이 일이 딱 터졌을 때부터 바보야, 문제는 지금부터 10수년 전에 당시에 그 윤석열 후보를 신랑감으로 전혀 꿈에도 꾸지 않았을 그 당시에 이런저런 대학의 시간 강사에 응모를 하기 위해서 내렸던 경력서에 뭐가 부풀려지고 뭐 좀 과장해서 쓰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제 대통령 후보의 아내가 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지금의 태도가 문제야. 바보야. 그게 윤석열 후보 부부 그리고 선거대책위원회에 준 큰 교훈이다. 그게 저희 11시 쇼의 결론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